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사는 이야기,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군인들이 휴가 나왔을 때 가장 듣기 싫은 말은 또 왔어 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서운해하지 않는 군인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듣기 싫은 말은 너 언제 들어가? 라고 물을 때입니다. 벌써 귀찮아하는 말 같아서 이 말을 들은 군인들은 속상하다고 합니다. 디자인과 나온 사람들이 직장에 다닐 때 가장 듣기 싫은 말 1위는 명함 디자인 하나 해주라는 말입니다. 당연히 할 줄은 알지만 정말 귀찮은 일 중 하나입니다. 잘 해주자니 신경 쓸 일이 한둘이 아니고 아무렇게나 해주자니 실력 없고 성의 없다는 말을 들을 것 같아서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신경 써서 잘 해줘도 당연한 일이 되고 좋은 말 듣기 어려운 것이 명함 디자인입니다. 오늘은 미술 작가들이 가장 듣기 싫은 말을 모아봤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제가 들었던 말이라 제 처음이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듣기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래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듣는 입장에서는 그렇지만도 않답니다. 속상한 말은 많지만 4개만 골라 뒤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들으면 속상한 말 4위. 혹시 버리는 작품 있으면 하나 주라. 이 말을 안 들어본 작가가 없을 정도로 많이 듣고 또 많이 하는 말입니다. 버리는 작품을 그냥 주라는 말은 작품을 사기는 아깝거나 싫고 작품은 하나 가지고 싶어 하는 말일 것입니다. 또 작품은 좋지만 여유가 없어서 진심으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작가 입장에서는 버릴 것은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버려야 하는 작품이 세상에 나가서 돌면 그 작품은 그 작가의 평생 흉이 되기 때문입니다. 처음 그 작품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작가의 실력이 이 정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작가 입장에서 좋은 작품은 꼭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좋은 작품, 즉 작가 마음에 쏙 드는 작품은 나오기도 어렵고 그런 작품은 남겨두어야 합니다. 그것은 혹시 나중 언제라도 나타날 줄 모르는 고객을 위해서입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그렇게라도 해야 작가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작품으로 선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 경우는 잘 보이고 싶고 좋은 관계를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잘 포장해서 하나 선물했는데 얼마 있다 한 점 더 달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아주 높은 자리에 있는 분인데 자신이 선물 받고 옆에 있던 가수 태진아에게도 하나 주라고 합니다. 그러면 태진아도 나중 내 고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참 황당합니다. 내 작품 내가 가져다 주게 하고 폼은 자기가 잡는 것입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는 네 하고 웃었지만 나중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물할 만한 분이니까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가 아무나 그냥 가져다 주면 그분이 고마워하지도 않고 작품도 가치가 떨어진다고 친절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정말 그렇게 가져다 바치면 자기가 잘나서 받는 줄 알지 절대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가져다 바친 저만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작품 선물해서 도움 받았던 적은 거의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잘난 척하는 친구가 작품을 여러 번 하나 달라고 해서 작품을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분명히 말했습니다. 주는 것 아니고 너 사무실에 빌려준 것이라고. 그렇게 말은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냥 선물한 것입니다. 사업 잘하라고 축하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정말 나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들마다 이철이에게 선물 받았다고 자랑하고 다닙니다. 마치 자기가 대단해서 받은 것처럼입니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 작품 걸어놓을만 하냐고 주변에 떠보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더 좋은 작품도 있는데 선물 받아서 걸어놓은 것이라는 말까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까요? 그때 정말 아무것도 없고 거지처럼 살 때지만 유일하게 남은 게 작가라는 자존심 하나만 있을 때입니다. 저는 찾아가서 좋지도 않은 작품 걸어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그 작품 들고 나왔습니다. 또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집이 남의 가게에서
새들어 살면서 장사를 할 때입니다. 그때 집주인의 행세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집주인은 집세를 받으러 올 때마다 아들이 그림 잘 그린다는데 그림 하나 안 주냐고 항상 한마디 하는 것입니다. 마지못해 아버지께서 하나 가져다 주라고 해서 애써 그린 유화 설경을 액자까지 해서 찾아갔습니다. 집주인은 마루에 앉아서 제 그림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림은 좋은데 이 사람아, 풍경이면 사람이 있어야지. 눈 위에 사람이 걸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어? 하길래 저는 화가 나지만 착한 척하면서 네, 정말 사람이 있으면 더 좋겠네요 했더니 그러자 그럼 다시 고쳐서 그러다 줘야지, 안 그런가? 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그때도 그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마 그분은 그 그림 기다리다 지금쯤은 돌아가셨을 것입니다. 다음, 들으면 속상한 말 3회입니다. 여기에 작품 하나 가져다 놓아라. 그러면 작품 홍보된다. 실제로 관공서나 좋은 호텔이라면 서로 좋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동네 병원이나 식당, 당구장, 카페 그런 거 하나 차리면서 작가에게 쉽게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다 그냥 작품을 걸어두다 작품 날린 경우는 많습니다. 그러다 가게 주인이 바뀌면 작품을 가지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건물이나 가게를 남에게 넘기면서 미술품은 자기 것이 아니라고 말해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작가에게 통보를 안 해주기 때문에 작가는 나중에 내 작품을 들고 나올 수도 없고 들고 나오면 바로 절도가 됩니다. 저는 바보처럼 이런 것까지 겪어봤습니다. 대학원 시절 동아미술상을 타고 한참 열정이 많을 때입니다. 나보다 20살쯤 더 먹은 선배가 원무과정으로 있는 병원의 1층부터 5층까지 약 20점의 그림을 설치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후에 병원에 가보니 병원이 사라졌습니다. 이사 간 것입니다. 그리고 병원을 찾았지만 그 선배가 없으니 그림도 찾을 수가 없고 돈 한 푼 못 받고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그 사기꾼 선배를 30년이 지나서 우연히 만났습니다. 차림은 반 거지처럼 하고 다니면서도 여전히 내 작품 팔아주겠다고 설레발이 떠는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그 선배가 병원에서 돈은 챙기고 나에게는 말을 안 하고 사라졌던 것입니다. 이런 유형의 사기는 주로 먼 친척이나 아는 사람에게 아주 부드럽고 친절하게 당하는 사기 중에 하나입니다. 들으면 속상한 말 2위입니다. 작가는 얼른 죽어야 돼. 죽어야 작품값이 오른다니까. 엄청난 말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그 자리에서 당장 죽어야 되는 충동까지 느끼게 합니다. 작가가 죽으면 작품값이 오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쿠사마 작품이 그렇게 비싼 것도 그분이 94세 고령이라 그런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해서 죽으면 값이 오르는 경우는 훌륭하고 좋은 작가일 때만 그런 것입니다. 저처럼 아직 할 일이 많은 사람에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물론 농담이시겠지만 자기들은 오래 살려고 별수를 다 쓰면서 작가 얼굴 빤히 쳐다보면서 죽어야 된다고 하면 운동도 하고 비타민도 먹는 작가 입장에서는 정말 죄송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들으면 속상한 말 1위입니다. 작가는 돈 맛을 알면 안 돼. 가난해야 예술을 하는 거야. 그것도 찢어지게 가난해야 돼. 이 말은 정말 듣는 순간 성질부터 나는 말입니다. 아마 다른 작가님들도 다 공감하실 것입니다. 사실 전혀 근거 없는 말은 아닙니다. 이중섭, 고호, 밀레 같은 가난한 작가들이 많았고 소설이나 드라마에서도 예술가는 거의 다 가난해서 그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많이 변했습니다. 쿠사마나 제프 쿤스 같은 작가들은 루비똥과 함께 루비똥을 성장시킨 작가들입니다. 이 작가들은 수백 명의 스태프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돈이 있어야 하고 또 이런 작가들은 기업 못지않은 부자들입니다. 지금은 가난한 작가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은 기업과 예술의 생리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작가가 스스로 돈을 벌어야 하고 돈이 있어야 합니다. 괜히 부모나
사업하는 고등학교 동창에게 한 점 팔아달라고 기대는 것보다는 100번 나은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자신은 부자로 잘 살면서 작가에게 가난을 강요하는 심리는 이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심심할 때 부르면 나와서 놀아주고 푼돈에 고개를 숙이는 만만한 작가, 가끔 손님 접대할 때 끼워서 밥만 먹게 해줘도 황송해하는 그런 작가를 원하는 심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가난한 예술가는 정말 편한 놀이개입니다. 물론 본인은 절대 아니겠지만 그렇게라도 하면서 예술을 알고 예술을 후원하는 사람이라고 티를 내고 싶은 심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작가들보다 더 작가를 생각하고 작가들보다 더 멀리 보고 작가를 후원하는 그런 예술 애호가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예술이 성장하고 사회가 발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두 경우를 다 겪어봤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오직 일방적인 제 입장에서 제가 하는 푸념이라 거슬릴 분도 계실 것이고 그리고 부분적으로라도 공감하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제 마음은 한 번은 생각해보고 한 번은 웃어보자는 차원에서 제가 못나서 한 경험일지라도 참고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끄럽지만 공개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견 주시면 제가 많은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저는 작가 이철이었습니다. 예술 제국의 길은 우리가 세계 정상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이 영상을 구독하시는 것은 그 길을 함께 가는 것입니다.